자, 다음은 아까 그 샘 파일을 보셨지만 거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리드를 갖다가 나중에 QC 할 때 중요한 게 그 리드 그룹을 설정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실제 아까 그 샘 파일의 그 헤더를 보시면 그 리드 그룹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리드 그룹을 이제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골뱅이 RG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.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건데, 이 작업은 사실 그 BWA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. 그 피카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, 그 BWA에서 하는 것보다는 피카드가 훨씬 이렇게 그 클릭해서 넣게 쉽게 돼 있어서 피카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피카드는 그 툴 메뉴에 그 NGS 피카드 베타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요. 이걸 누르시면 그 아래에 세 번째쯤에 Add or Replace Group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시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. 그 리드 그룹의 첫 번째는 이제 ID라 그래서 이제 그 리드 그 그룹의 아이디를 하나 적어주시고, 그 다음에 그 샘플 네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험할 때 쓴 샘플 샘플 1, 2, 3번 그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. 샘플이 같다는 얘기는 한 개체에서 나왔다는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, 라이브러리는 샘플이 같다고 하더라도 뭐 약물을 치기 전후, 뭐 어떤 처리를 하기 전후에서 나온 뭐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 같은 프랩을 같이 했더라도 뭐 그 라이브러리 만든 시기가 다르면 라이브러리 이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생산한 플랫폼을 넣어줍니다. 그래서 일루미나에서 생산했는지, 그러니까 이건 실제 그 베이스 코어를 어떤 플랫폼을 해서 사용했는지, 솔리드 454 다 그 테크닉 그 어떤 그 기술이 다르죠. 그러니까 실제 그 시퀀싱 하는 기술이 약간 다 다릅니다. 어떤 건 파이로 시퀀싱 기술을 하는 게 있고 다 다르고, 백바이오, 헬리코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밑에 뭐 like run 바코드라고 돼 있는데 그 같은 기계에서라도 이제 돌아간 정보 러닝. 이거 왜냐하면 기계가 같더라도 그 특정 시기에 뭐 정기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기계 자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케미컬이라 그래서 왜 그 시약 락트 넘버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뭐 PCR이나 노던 웨스턴 막 하시지만 어떨 때는 뭐 안티바디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할 때 같이 똑같이 이 케미컬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 그 매치의 어떤 그 시약을 썼을 때 전체적으로 낮을 때도 있고, 그러니까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갖다 다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 그룹핑해서 QC를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넣고 밑에 그 실행을 하시면, 오른쪽에 그 이제 뱀 파일에다가 이 리드 그룹을 넣었다는 그 결과 파일이 뜨고요. 이 뱀 파일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까 뱀 투 샘을 이용해 가지고 샘 파일로 바꿉니다. 샘 파일로 바꿔준 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저희가 리드 그룹 해갖고 좀 전에 제가 썼던 일루미나고 뭐 테스트 교수 요 라인이 하나가 싹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리드 그룹이 들어가고, 이런 걸 이용해서 향후 뒤에서 이제 QC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리드 그룹을 넣고 나서,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리드를 제거하는 겁니다. 이제 중복된 리드를 제거하는 이유는 그 엑섬 시퀀싱이나 이제 DNA 시퀀싱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베리에이션을 콜링하는 건데, 베리에이션을 콜링하는데 지노타입을 저희가 보게 되죠. 그래서 이게 호모냐, 헤테로냐, 레퍼런스 호모냐, 헤테로냐, 아니면 뭐 얼터너티브 호모냐, 그걸 봤을 때 기준이 리드의 비율입니다. 그래서 리드가 5대5로 있으면 헤테로이면 좋은데 6대4나 7대3, 거기까지는 그럼 뭐 헤테로라고 봐주면 8대2는 어떻게 할 거냐. 그럼 어느 사람은 뭐 헤테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,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게 리드의 개수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뭐 2n을 가지고 있는 그 동식물 같은 경우 이제 엄마 아빠 양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한쪽이 만약에 얼들이 많이 증폭되고 반대쪽이 덜 증폭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거는 원래 그 세포 내, 샘플 내에 있는 그 얼릴의 비율이 NGS 시퀀싱을 해서 그 콜 할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,
우리가 샘플이 현재 그 2세대 시퀀싱, 여기 보면 2세대 시퀀싱이라고 나오는데 요것들은 중간에 PCR 과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샘플을 증폭하는 과정에서는 바이어스가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중복된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죠. 우리가 DNA 그 샘플 안에 세포가 뭐 백만 개, 수천만 개가 있다고 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 DNA를 확 소니케이션해서 깨버리는 과정에서 깨지는 부분이 다 다를 거고, 그렇게 되면은 더 다른 부분을 리드를 생산해서 그 레퍼런스에 붙였을 때 각각의 뭐 한두 베이스 페어씩 비껴 나가면서 붙은 그 타일링 되는 게 가장 좋은 데이터인데, 처음과 끝이 다 똑같은 리드들이 한 군데 쫙 붙어버리는 거는 그 PCR 과정에서 그냥 증폭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는 헤테로인데 그 부분이 쭉 증폭이 많이 돼서 비율을 원래 5대5로 나와야 될 걸 8대2나 뭐 9대1로 만들어버려서 호모로프로 할 수 있게 되겠고요. 그 DNA 시퀀싱, 엑솜 시퀀싱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이제 정량을 하는 그 RNA-식 같은 데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겠죠. 그거는 그 원래 뭐 리얼타임 PCR 할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 그 비율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, 이제 왜곡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플리케이션 된 리드들을 제거하게 됩니다. 그럼 디플리케이션이 엔제스 과정에서 어떻게 생기느냐? 이게 뭐 샘플을 DNA를 뽑아서 프랩해서 뭐 샷건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DNA를 쪼각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어댑터를 붙이고,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2세대 시퀀싱, 현재 뭐 일루미나나 뭐 454 다 마찬가지고요. PCR을 하게 되면 증폭이 되면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이니셜 그 샘플의 어떤 그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, 그러니까 뭐 그 일루미나 같은 경우는 그 일루미나나 아니면 뭐 453 어떤 비드나 이렇게 그 골고루 그 반응기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요. 그 골고루 하기 위해서 그 처음에 그 샘플 양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, 이게 특정 샘플만 가서 많이 이제 되면은 그게 이제 요에서 PCR 디플리케이트가 생겨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루미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, 그 시퀀싱을 이제 레이저로 그 어떤 형광물질을 디텍션 할 때 그 플로우 셀이라고 하죠. 그 플로우 셀에 그 이런 그 어댑터들이 붙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앰플리피케이션 되고, 여기서 이제 그 레이저를 쏘였을 때 스팟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그 형광을 보고 시퀀싱을 하는 건데, 그 레이저로 읽을 때 그 큰 사진을 딱 찍을 때 그 그리드를 이렇게 나눠서 그 좌표를 놓고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루미나 그 리드를 보시게 되면, 제가 지난번 시간에 네 줄이 하나의 리드를 이루고,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가 있고, 두 번째가 염기서열이 나오고, 세 번째는 다시 아이디가 중복되고, 네 번째는 그 염기서열에 대한 퀄리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, 맨 첫 번째 라인에 그 정보에 보면은 거기에 그 리드의 아이디가 나오고, 뒤로 가면은 그 플로우 셀에서의 좌표가 나옵니다. 그래서 X, Y 뭐 어떤 그리드에 있는지 그런 좌표가 나오는데, 이 그리드를 나눌 때 이렇게 중간에 딱 걸쳐 있으면 여기 읽을 때 한번 읽히고, 얘 읽을 때도 또 읽히고, 그러니까 하나의 스팟이 지금 양쪽에 걸쳐 있어서 두 번 읽힌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DNA 몰레큘이 두 배로 증폭이 된 디플리케이트고, 여기서는 읽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하나를 갖고 두 번 읽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옵티컬 디플리케이트라고 불립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 게 뭐 샘툴에서도 RMDUP에서 뭐 리무브 디플리케이션 메뉴가 있지만, 피카드에서도 마크 디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피카드의 갤럭시의 왼쪽에 이제 피카드를 보시면 그 아래쪽에 마크 디플리케이트 위즈라는 메뉴가 있고요.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.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그 리드 그룹을 넣은 그 이제 뱀 파일을 넣고,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, 얘는 말 그대로 마크 디플리케이션이 있는 것들은 일단 제거를 안 하고 마킹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. 그러니까 그 뒤에 태그를 다는 거죠. 얘는 뭐 중복이 됐다. 그리고 그 옵션 중에서 마킹된 거를 제거하는, 아예 그냥 그 결과물에서
아웃풋에서 제거해버리는 옵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하는 걸 선택하면 되고, 그럼 중복된 거 중에서는 그럼 뭘 제거하고 뭐가 남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, 뭘 남기시겠습니까? 제일 매핑 퀄리티가 좋은 걸 남기겠죠. 네. 좋은 거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됐고요. 그래서 그 마크 듀플리케이트 리드를 실행하면은 결과 파일 2개가 생기고요. 그래서 생성된 뱀 파일에가 이제 듀플리케이션 정보가 요약된 이제 파일이 표시가 되고,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매트릭스 클래스라고 이제 요거 이제 눈을 누르면 요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요. HTML 파일에. 그 이제 두 번째 매트릭스 클래스를 요거 갖다가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바꿔버리면 요거 라이브러리는 아까 제가 리드 그룹에 넣어준 라이브러리 테스트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나오고, 그 이제 뭐 unpaired read, 그다음에 뭐 각종 뭐 unwrapped read, 그다음에 read pair duplicate 해가지고 뭐 percent duplication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작업을 수행한 간단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게, 그게 어차피 이제 페어드 엔드니까 양쪽 페어 정보들이 잘 그 매핑 후에 이제 보존돼 있는지 요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그 체크를 하고 QC를 하고 넘어가는데요. 마찬가지로 피카드 아래쪽에 paired read mate fixer for paired data라고 메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가운데 분석 화면이 뜨고요. 그 마크 듀플리케이트가 끝난 뱀 파일을 입력을 해서 이제 바로 실행을 누르시면 paired end 데이터에서 이제 그 QC를 하게 됩니다. 이제 제대로 끝나면 이제 결과에 스토리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.